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도서출판 장수하늘서와 타임라인 출판을 경영하는 전향우파 출판인 길도영 대표가 4.15 총선 등의 선거 부정 의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인사들을 비난 조롱해온 일부 인사와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길 대표는 현재 한국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이 없었다면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투개표 해킹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가 기득권을 행사하며 정치를 쥐락펴락해온 사실, 그 내부 구성원을 자기 자식과 친인척들로 채워온 사실이 계속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요구와 주장이 왜 문제인가? 그것이 보수 우파의 전열을 흔들고 와해시킨다는 주장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일 뿐이다라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부정해온 인사들이야말로 현재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도 적어도 내가 봐온 한국의 언론은 철저히 사익 우선이다. 오늘날 기레기라 불리는 기자는 그것이 가치이자 사명으로 세뇌되어 사실 전달과 직필조차도 사익의 복무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길 대표가 말한 사익은 한자가 병기돼 있지는 않지만 개인 이익 또는 회사 이익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회사의 이익을 뜻하는 사익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적어도 공적 이익, 즉 공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향우파 출판인인 길도영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 언론의 현실과 부정선거 부정론자들에 대한 비판의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특히 조중동이 사실 또는 팩트, 나아가 진실을 말할 거라는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는 걸까? 언론 나름의 자기 객관화와 사실 보도의 책임감,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말했을 때 언론사로서 존립의 위기 같은 것들까지 언론을 언론답게 하는 것들이란 주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에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는 게 그저 우스울 뿐이다. 적어도 내가 봐온 한국의 언론은 철저히 사익 우선이다. 오늘날 기레기라 불리는 기자는 그것이 가치이자 사명으로 세뇌되어 사실 전달과 직필조차도 사익의 복무를 위한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들이 사실을 전달할 때는 대중이 사실관계의 모든 것들에 다가섬으로써 그것이 공론이 되고 정치적 파급력이 생길 때다. 그때서야 슬쩍 숟가락 들고 등장하는 게 소위 한국의 언론이다. 길도영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둘러싼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게이트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것이 지역의 조그만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용기로 첫 기사화되었을 때도 소위 주류 언론 미디어들은 다 모르쇠했다. 비주류 인터넷 언론사 기자의 용기를 파급시킨 것은 주류 언론 미디어가 아니라 유튜버들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네티즌들이었다. 사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의 죄악상에 대해 주류 미디어를 신봉하는 부류들은 미디어보다 더 폄하하거나 무시, 심지어 가짜뉴스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결국 유튜브와 페북커 등에 의해 파급된 이재명 게이트는 조선 동아 등 보수 언론들도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14년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판결이 권순일에 의해 무죄로 뒤집어져 이재명이란 희대의 범법자가 대통령 후보도 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야당 대표가 되어 차기 재도전까지 가능하게 만든 게 실은 다 이 나라의 언론이다. 길도영 대표는 이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온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부정선거는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했다. 특히 사전선거와 디지털 집계는 기존 선거에 대한 대중의
일반적 이해를 완전히 전복시켰다. 나름 깨어있고 입바른 소리를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부정선거 주장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게 해달라는 요구와 주장이 왜 문제인가? 그것이 보수 우파의 전열을 흔들고 와해시켜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일 뿐이다. 부정선거는 보수 우파의 전열을 흔들고 와해시킨 이유 축에도 들지 못한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부정해온 인사들이야말로 현재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정원이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기를 쓰고 막으려 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며 외부 조사, 감사의 무용을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서 선관위의 선거관리 보안조사 강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보안조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마저도 자료들이 대부분 폐기됐다며 일부만 제출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선관위에 대해 투개표 모두 해킹이 가능함을 시연해 보이면서 보안 문제를 계속 조사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검찰은 선관위원장 노태악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설령 국정원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태산명동 서일필로 끝나더라도 여기에서 길도영 대표는 괄호를 해서 그럴 가능성 거의 없지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국정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결국 드러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보안조사 및 선거관리 수사는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이자 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 일부, 여기에서도 괄호를 해서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보다는 훨씬 많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 유튜버들과 페이스북 등 네티즌들의 왈왈거림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왈왈거리지 않았다면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투개표 해킹 문제뿐 아니라 선관위가 기득권을 행사하며 정치를 쥐락펴락해온 사실, 그 내부 구성원을 자기 자식과 친인척들로 채워온 사실이 계속 묻혔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위 4.15 총선 등의 선거부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사회 각계 인사들을 조롱하고 매도해온 그 인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국의 선관위를 아주 노골적으로 비호함으로써 저 썩어 빠진 복맞은 선관위가 문제가 이렇게 늦게 드러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엄중한 책임감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썩어 빠진 복맞은 선관위를 비호한 죄악과 그 역사적 책임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설마 지금 같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그 고집, 그 오만 방자한 폭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선관위의 문제점을 덮어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과연 느끼거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길도영 대표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주의자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2024년 이후로 더 이상의 직접선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는 다보스 포럼을 창시한 클라우스 슈밥의 대중 직접선거 무용론을 검색해보면 대략 감잡을 수 있다. 엘리트들이, 슈퍼엘리트가 국민을 대중사회를 위해 복무할 거라는 전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야말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뿐이다. 그런 가운데 국가 또는 사회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향우파 출신의 출판인인 길도영 씨가 한국의 선거부정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온 인사들, 또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타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우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가 중앙선관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대한연대와 한국자유회의는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즉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각종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전자투개표 관련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엄정하고 상식적인 잣대와 법률에 정하는 방식에 의해 이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2024년 총선에 사용될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 업무인 공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전투표는 투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인 명부가 없는 관계로 본인 확인기를 통한 투표행위가 있는 바, 이는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업체가 당연히 선정되어야 함에도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업체가 선정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를 방해하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또한 피고발인 즉 중앙선관위는 대당 110만원 정도 17,000대를 공급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190억 원, 추후 발생할 유지 보수까지 고려하면 200억 원대 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2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발인이 속해 있는 중앙선관위에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담당 재판부에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민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상당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자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되면서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민은 최근 자신의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민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다만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국의 딸 조민은 2013년 6월경 부친인 조국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즉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 작성 입학 원서 및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민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14일 조사를 진행했으나 조민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조민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난 8월 10일 조 씨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